1950년 6월 29일 도쿄에 있는 미국 극동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15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한강방어선을 방문했습니다. 전용기 편으로 한에다 공항을 이륙해 오전 10시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원수는 극동군 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처치 준장으로부터 전황 보고를 받은 다음 전선 시찰을 위해 일본 도로를 따라 북상하여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헌병사령관 송효찬 대령과 공군 헌병대장 김두경 중령이 경호를 맡았으며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참모장 김종갑 대령이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때 한강에서는 미 극동군 사령부 전방지휘소의 요청으로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26 폭격기가 한강 철교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남한의 개인호 속에 움츠리고 있던 국군 장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으나 약 30분에 걸친 맹폭격에도 불구하고 철교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혼성 수도사단 8연대 3대대가 북한군의 포탄을 무릅쓰면서 개인호를 파고 방어 진지를 구축한 동양맥주 공장 옆에 자그마한 언덕에 도착한 맥아더 원수는 두 손에 쌍안경을 들고 한강 전선을 관찰했습니다. 당시에 통역을 맡았던 김종갑 대령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 내가 원수와 한 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미 극동군 참모장 알몬드 소장 그리고 내가 자리를 잡았다. 시흥에서 영등포로 북상하여 우신국민학교의 혼성수도사단 본부에 들렀다가 사단장과 함께 고개를 넘어 동양맥주공장 부근에 이르니 북한군의 120mm 박격포 포탄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길 옆에 서 있는 버스 한 대가 포탄에 맞아 박살이 나기도 했다. 이에 라이트 대령이 위험하니 돌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원수에게 권유하였으나 원수는 단호히 아니 나는 한강을 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한강행을 강행했다. 그러나 포탄의 집중으로 부득이 차에서 내려 옆에 맥주공장으로 잠시 대피게 되었다. 적의 박격포 사격이 뜸해진 틈을 타서 8연대가 진지를 점령 중인 공장 옆에 언덕 위에 올라가 쌍안경으로 한강을 관찰하였다. 이때 원수는 그곳의 개인호 속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던 1등 중사 계급장을 단 어느 병사를 보자 가까이 다가가서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 속에 있을 셈인가? 하고 물었다. 이에 그 중사가 대답하기를 각하께서도 군인이시고 저 또한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모름지기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사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지든가 아니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대답을 나의 통역으로 전해 들은 원수는 그 기계에 크게 감동한 듯 병사의 어깨를 두들기며 위로하고 나에게 다시 그에게 말해다오. 내가 곧 도쿄로 돌아가서 지원 병력을 보내줄 테니 안심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국군 일개 병사가 역전의 노장인 맥아더 원수를 감동하게 만든 이 극적인 장면은 당시 국군이 열세에 몰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나 전투 의지는 왕성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아더 원수는 전선을 시찰하기 전에 이미 미 지상군을 투입하여 국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국군 장병들의 방어 의지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방어선 시찰을 마치고 수원의 미 극동군 사령부 전방지휘소로 돌아온 맥아더 원수는 동행했던 김홍일 소장에게 김 장군은 지금 한강 방어선을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홍일 소장은 그것은 적의 탱크가 도하해오는 것을 어떻게 저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미 공군이 한강 철교들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면 현재 한강 방어의 아군 가용 병력이 25,000명인데 비해 적이 한강 도하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병력을 보병 사계 사단의 기갑부대와 전차부대를 합쳐서 약 5만 명으로 추정하고 공격과 방어의 배수 원칙을 감안할 때 앞으로 열흘 정도는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홍일 소장은 이어 현재 한강 방어선 도처에서 국군은 적의 보병이 도하해오는 것을 단호하게 격퇴시키고 있습니다. 보병끼리의 전투에서는 국군이 적에 비해서 단연 우세합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맥아더 원수는 김홍일 소장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맥아더 원수의 한강방어선 시찰은 맥아더에게는 국군의 재기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보는 계기로 국군에게는 미군의 지원이 확약됨으로써 사기 고양에 더 없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등포 일대의 방어를 담당한 서종철 중령의 8연대는 6월 29일 정오 무렵 맥아더 원수가 수원으로 돌아간 다음 심기일전하여 방어 태세를 한층 가다듬었는데 이때 연대에
18년대 일대대와 57mm 대전차포 1개 소대가 증원되었습니다. 박철용 소령의 18년대 일대대는 개전 초기 연대 주력과 함께 출전하지 못하고 삼각지의 연대본부에 남아있다가 전날 새벽 한강을 건너 시흥에 집결했던 부대로 8연대장 서종철 중령은 증원받은 18연대 일대대를 안양천 동안에 배치하여 김포 방면에서의 북한군 공격에 대비토록 하고 이철원 소령의 8연대 일대대와 박태훈 소령의 8연대 3대대는 여의도 정면 방어에 주력하게 했습니다. 57mm 대전차포 소대는 3대대 화기중대장 김인식 중위가 지휘하여 동양 맥주공장 남쪽 고개에 방열했습니다. 6월 29일 정오를 넘어서자 북한군 사사단은 소수의 병력을 뗏목에 태우고 서강나루에서 여의도 북쪽의 밤섬으로 산발적인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강 건너 당인동에 방열된 북한군 포병이 도하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8연대가 보유한 81mm 박격포는 사정거리가 짧아 이 포화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연대는 낮 동안 여의도 비행장으로 접근하는 북한군을 방어한 다음 해가 진 뒤에 북한군의 포진지를 경멸키로 하고 3대대 화기중대장 김인식 중위가 57mm 대전차포 소대를 여의도로 전진시켜 포격을 가했으나 10여 발을 연속으로 발사했을 무렵부터 북한군의 포화가 대전차포 소대의 진지에 집중됨으로써 2시간여 동안 여의도 서북단 일대는 불바다가 되고 이로 인해 57mm 대전차포 소대는 전원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밤섬의 도하 거점을 확보한 북한군 사사단 정찰대가 포병 지원하에 김포가도 쪽으로 공격함으로써 치열한 공방전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김포가도 제방에 연하여 1m 간격으로 참호를 구축하고 진지를 점령한 장병들은 각자 허리띠를 풀어서 옆 사람과 연결한 후 서로 독려하면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노량진에서는 6월 29일에도 반파된 한강 철교를 폭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나 실패했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장 처치 준장이 미 공군의 폭격을 요청함으로써 6월 29일 오후 1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 5공군의 B-16 폭격기가 철교를 폭격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날 미 극동공군은 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B-16 폭격기 22대, B-19 폭격기 12대, F-80 전투기 70대, F-82 전투기 15대를 출격시켰습니다. 특히 68 전천후 전투대대 F-82 전투기는 북한군 진지의 화염폭탄 대용으로 연료탱크를 떨어뜨리는 네이팜 공격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절단되지 않은 한강 철교에 대한 피하간의 관심도가 증대되어 가는 가운데 국군 복장으로 변장한 북한군들이 국군의 방어선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산발적인 도하를 시도했으며 북한군은 한강 북쪽 인도교 입구 좌우에 포진한 전차의 화력 엄호 아래 작은 목선을 이용해 분대 규모식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이 수도고지와 39고지 일대의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본동 흑석동 사이의 강변 능선과 흑석동 동작동 능선 방향으로 사각지대를 찾아 도하했습니다. 이것은 북한군 주력의 도하에 앞서 엄호 거점을 마련하면서 국군 방어선에 대한 병력 배치 상태를 탐지하고자 하는 정찰 행위로 보였습니다. 혼성 7사단은 6월 29일 오후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로부터 급히 증원된 1연대와 9연대에서 각각 편성된 혼성 1개 대대, 20연대와 25연대에서 각각 편성된 혼성 1개 대대, 그리고 15연대 3대대 등 총 5개 대대를 투입해 담당 구역의 방어력을 강화했습니다. 혼성 7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영등포 노량진 도로의 북쪽 강변 지역에 강환채 대위가 지휘하는 1연대 혼성대대를 배치하여 엄재환 소령의 공병 혼성대대와 방어를 분담토록 하는 한편 류환박 소령의 9연대 혼성대대를 흑석동 동작동 사이의 능선에, 김한주 소령의 20연대 혼성대대는 본동 흑석동 사이의 능선에, 이존일 소령의 15연대 일대대는 수도고지 북쪽 기슭, 배운용 소령의 25연대 혼성대대는 수도고지 서북쪽 기슭, 최병순 소령의 15연대 3대대는 수도고지 서쪽 당산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노량진 동작동 도로의 남쪽을 연결하는 고지대를 확보했습니다. 9연대 일대대장 류환박 소령이 통합 지휘하는 증강된 규모의 혼성대대는 대방동의 4단 수용소로부터 상도동으로 진출하여 국립현충원 뒷산에 올라 적정을 살피던 중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흑석동 동작동 능선이 끝나는 강변의 작은 고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급편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대는
즉시 공격을 시작하여 단숨에 북한군을 제압했으나 곧이어 강북으로부터 북한군의 포화가 집중되기 시작하자 대대는 그곳에서 한 걸음 물러나 국립현충원 뒷산 정상에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이날 야간에 일단의 북한군이 다시 도하하여 강변의 작은 고지를 점령하자 혼성 7사단은 전면적인 도하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오판하는 등 한때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한주 소령이 지휘하는 20연대 혼성대대가 수도고지 부근으로 증원되었으며 증원된 대대는 먼저 수도고지 정상으로 진출하여 강변을 정찰, 증강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흑석동 본동고개 너머의 도당제 일대에 도하 거점을 마련하고자 홀을 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공격을 시작하여 북한군을 한강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한주 소령이 지휘하는 20연대 혼성대대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소련제 맥심 기관총과 체코식 기관총 등 여러 정의 무기를 노획하기도 했으나 한강 건너편에서 북한군 전차와 야포가 집중적인 포격을 가해오자 더 지탱하지 못하고 고지 정상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사단 수용소가 있는 성남중학교로 철수했습니다. 이존일 소령의 15연대 일대대는 전날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배운용 소령의 25연대 혼성대대는 그 서쪽 능선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최병순 소령의 15연대 3대대는 오전 10시에 명령에 의해 사단 수용소로 집결한 다음 400여 명의 병력을 화기중대가 없는 3개 중대로 재편성하여 25연대 혼성대대 서쪽 당산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영등포 노량진 도로의 북쪽 강변을 맡았던 엄재환 소령의 공병 혼성대대는 강환채 대위가 지휘하는 1연대 혼성대대의 증언에 따라 대대본부를 대방동 파출소에서 월파정으로 옮기고 노량진에서 한강 인도교 구간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연대 혼성대대는 대방동 삼거리에서 노량진역에 이르는 구간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혼성 2사단장 임선하 대령은 6월 29일 아침이 되자 북한군의 도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병력 증강을 모색했으며 그 결과 오후 2시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에서 재편성된 16년대와 육군보병학교 혼성연대를 증원받게 되었습니다. 전날 수원에 집결한 문용채 대령의 16년대는 유리준 중령과 윤태호 소령을 대대장으로 하는 2개 대대로 재편했는데 이날 혼성 2사단장 임선하 대령의 요청에 따라 육군본부는 16년대를 혼성 2사단장의 지휘하에 들어가도록 조치했습니다. 혼성 2사단의 골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사단장 임선하 대령은 진지 재편성을 단행하여 남태령 부근의 3연대를 양재동으로 16년대를 우면산 남태령에 유해준 중령의 보병학교 혼성연대는 예비대로 과천에 배치했습니다. 3연대는 부연대장 최수창 중령의 지휘하에 양재동으로 이동한 후 역삼동 부근 87고지 일대의 고지대에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그 북쪽의 신사동 부근에 위치한 장철부 소령의 기병대대와 함께 한남나루터로부터 신사동, 양재동, 판교로 이어지는 도로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문용채 대령의 16년대는 우면산 남태령의 주진지를 펴고 그 북쪽 매곡동의 86고지 101고지 일대의 경계진지를 마련하여 동작동에서 과천을 거쳐 군포로 이어지는 도로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혼성 2사단이 방어진용을 갖추는 동안 신사동 부근의 진지를 구축한 기병대대는 하루 종일 말을 타고 한강 남한 곳곳을 다니며 적정을 수집했는데 해가 질 무렵 3중대 3소대가 뚝섬에서 청담동 부근으로 소형 선박을 이용해 도하하는 1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을 발견하고 북한군이 접안하여 하선하는 틈을 노려 조순철 소위를 선두로 기마돌격을 감행하여 북한군을 모조리 한강 속으로 몰아냈습니다. 이처럼 한강을 도하하려는 북한군의 시도가 점차 본격화되는 가운데 강 건너 한남동에 있는 기병대대 막사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 그들의 도하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한 기병대대 장병들은 야간에 60mm 박격포 6문을 사정거리가 미칠 수 있는 강변 모래사장으로 추진하여 오후 10시에 북한군이 점거한 대대본부 진지를 목표로 60여 발의 박격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한편 광나루는 강을 건넌 병력들이 모두 수원으로 철수하였으므로 이 정면에서는 방어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개방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육군본부는 광나루에서 판교오산으로 통하는 도로가 북한군의 공격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날이 밝자 광나루를 건너 철수한 적이 있는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준식 준장에게 광나루를 폐쇄하고 남쪽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이준식 준장은
수원에 집결 중인 사관생도 1기와 2기 300여 명으로 생도대대를 편성하고 생도대장 장두권 대령의 지휘하에 광나루 건너편인 천호동 일대에서 북한군의 도하를 막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는 차량으로 수원을 출발해 풍덕천 판교를 거쳐 6월 29일 오후 늦게 천호동 한강변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6월 29일) 오전 6시 역습부대 지휘관인 최복수 중령은 부대를 진두지휘하여 소사에서 김포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북진했습니다. 오전 9시 사전에 협의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 공군 B-29 폭격기 편대가 김포 비행장 일대의 북한군에 대해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역습부대가 공격계 시선의 부대를 전개하면서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무렵 김포 비행장 북쪽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총성은 전날 밤 행준하루로 도하한 18연대가 철수 도중 김포 비행장 북쪽에서 북한군과 조우하면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김포 비행장의 북한군에 대해 북쪽에서는 18연대가 남쪽에서는 김포지구 전투사령부가 각각 북한군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역습부대는 김포 비행장 동북쪽에서 18연대의 혈전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 B-29 폭격기의 폭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비행장에서 울려 퍼지는 격렬한 총성을 들었을 뿐 자세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복수 중령은 공격에 앞서 미 공군의 공습이 있었으므로 비행장의 북한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찰대를 투입했으며 정찰대는 정찰 도중 비행장 남쪽 1km 지점인 안호세에서 북한군 매복병의 저격을 받고 안영작 대위가 전사했습니다. 미 공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계속 비행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역습부대는 18연대가 누런리 근처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뚫을 무렵인 오전 10시 30분에 김포 비행장의 서남쪽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기갑연대 도보대대로 하여금 장갑차의 어머하의 활주로의 동남쪽으로 돌격하도록 하고 22연대 3대대는 안호세 부근의 북한군을 격퇴한 다음 비행장 남쪽으로 진입하고 12연대 2대대는 비행장을 서북쪽으로 우회, 장산을 점령하여 북한군의 퇴로를 막도록 했습니다. 지휘관인 최복수 중령은 지프를 타고 안호세 부근까지 진출하여 공격부대를 독려했습니다. 기갑연대 도보대대가 장갑대대 이중대의 어무 아래 목표인 활주로 입구를 향해 나아가던 중 안호세 동북쪽 도로의 배수로에 매복 중이던 일단의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대장 강문원 대위는 대대원들과 함께 북한군에 응전했으나 대대장과 정보장교가 총탄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고 이들을 구출하고자 달려간 장갑중대 2소대장 김정은 소위의 장갑차도 북한군의 대전차포에 피격되어 소대장이 장갑차와 함께 산화했습니다. 도보대대는 공격 초기에 지휘관인 대대장을 잃었으나 선임중대장 김일록 중위가 대대장을 대리하여 공격을 지휘, 8중대와 9중대가 활주로까지 진입할 수 있었으나 그곳에서부터는 활주로 건너편 건물 속에 엄폐한 북한군과 교전을 하게 됨으로써 노출된 상태인 국군의 손실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대대원들은 임기응변으로 활주로 주위의 빈 드럼통을 차폐물로 삼아 앞으로 굴리며 활주로를 돌파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혈전의 보람도 없이 사상자만 증가되는 가운데 비행장 탈환 작전이 무의로 돌아가게 되자 이를 진두지휘하던 참모장 최복수 중령은 끓어오르는 격분을 참지 못하고 기관총을 장착한 지프를 몰아 활주로로 돌진했습니다. 최복수 중령은 기관총을 난사하며 좌충우돌하다가 북한군의 집중 사격을 받고 차량과 함께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전투 중 전사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북 김제 출신인 최복수 중령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58기 출신으로 일본군 정보부대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신생정보학교인 남산학교에서 정보장교를 육성하는 임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던 젊은 장교였으며 이때 나이는 28세였습니다. 결국 김포 비행장 탈환 공격은 중단되었으며 장갑차는 곧 김포 영등포 가도로 빠져 행주 쪽으로 도하한 국군 1사단 병력의 철수를 엄호하게 되었고 공격부대는 오후 4시에 다시 소사로 집결했습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비보가 겹치게 되는데 오후 5시 김포지구 전투사령관 우병옥 중령이 원미산에 올라가 최복수 중령의 뒤를 따라 자신의 권총으로 자결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역습에 실패하고 큰 손실을 입은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사령관마저 잃게 되어 와해 직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가 역습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김포 비행장 북쪽에서는 국군 18연대가 먼저 북한군과 조우하여 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6월 28일 오후에 행주나루로 집결한 18연대 2대대와 3대대, 22연대 1대대와 2대대, 13연대 1대대와 2대대 등은 수집한 나룻배를 이용해 밤새도록 한강을 도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8연대는 비교적 건재를 유지한 채로 30여 척의 소형 선박을 이용해 한강을 건넜습니다. 18연대는 부평을 목표로 선두의 장충권 소령의 2대대를 내세워 진로를 개척하게 하면서 김포 영등포 가도 쪽으로 나섰는데, 이때 서북쪽의 옥녀봉에서 갑자기 북한군의 박격포 포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2대대는 지체 없이 북한군 진지를 돌파하기로 결정하고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때 마침 B-29 폭격기 편대가 나타나 비행장에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순식간에 그 일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습니다. 이 무렵인 오전 10시 20분 김포 비행장에 돌입한 김병철 중위의 5중대가 B-29 폭격기의 폭격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그곳에 포로로 잡혀있던 국군 병사들을 구출하고 본대로 합류했습니다. 2대 대장 장충권 소령은 다시 대오를 가다듬고 진두에 서서 기관총 두정을 지휘하여 누런리 정면을 돌파하였고, 이어 전력을 집중함으로써 진로를 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두부대인 2대대의 용전분투 결과 오전 11시를 전후하여 18연대는 큰 손실 없이 김포 비행장 인근의 북한군 진지를 돌파하였고, 포로가 된 병사들을 구출하는 등 의외의 공을 세우면서 오후 2시에 소사 부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에서 29일) 이틀 사이에 개인주 대령, 우병옥 중령 등 두 사람의 지휘관을 잃은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그 근간이 와해됨으로써 전투사령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소사에 집결 중인 18연대장 임충식 중령에게 그 부대를 통합 지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한강을 건넌 임충식 중령으로서는 눈앞에서 육군사관학교 1기 동기생인 우병옥 중령의 자결이라는 큰 충격과 함께 뜻밖의 임무를 떠맡게 된 셈인데, 그때까지 임충식 중령은 휘하 장병들의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나 곧 심기일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임충식 중령은 북한군이 김포 비행장의 방어태세를 굳건히 한 후 소사를 공격하여 경인가도 절단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휘소를 소래로 옮기는 가운데 18연대 2대대와 3대대를 원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고지군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막게 하면서 와해 직전 상태에 있는 기존 부대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6월 29일 저녁 무렵 부대 정비를 대강 마친 후 보병학교, 기갑연대, 12연대 순으로 김포 비행장 소사 도로 서북쪽의 107고지에 배치하여 도로 동남쪽의 18연대와 연계하여 북한군의 침공을 막게 했습니다. 22연대 2대대는 소사에서 경인가도의 확보와 후방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6월 29일 새벽 18연대와 함께 한강을 건넌 22연대 2대대는 개화산 비행장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개화산을 점령하고 있던 1단의 북한군과 교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대장 신면호 소령이 전사했으나 북한군의 규모가 크지 않아 쉽게 격퇴할 수 있었는데, 이 전투는 전호에서 비행장 쪽으로 향하던 18연대의 전진로를 타게 해주는 역할이 되기도 했습니다.